탈모에 관한 상식. 탈모는 더 이상 중년 남성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20대, 30대 젊은 층부터 여성, 심지어는 청소년까지 탈모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식습관, 호르몬,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탈모의 진짜 원인부터 잘못 알려진 상식, 그리고 탈모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탈모 상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탈모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많은 분들이 탈모라고 하면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는 남성형 탈모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형 탈모 가장 흔한 유형으로 유전과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성형 탈모 정수리부터 퍼지듯 얇아지는 형태로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에 따라 많이 나타납니다. 원형 탈모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스트레스나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 특정 부위에 동그랗게 탈모가 생깁니다. 휴지기 탈모, 출산, 수술, 다이어트, 약물 등의 원인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휴지기에 접어드는 현상입니다. 반응성 탈모, 두피가 상처를 입고 흉터로 대체되며 모낭 자체가 파괴되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탈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탈모는 유전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탈모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탈모 유전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X염색체에 있는 AR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발현 여부는 환경 요인과 후천적인 습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즉, 가족 중에 탈모인이 있어도 반드시 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가족력이 없어도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머리 자주 감으면 더 빠진다. NO.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고 머리 감을수록 탈모가 심해진다고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은 평균 5만 100가닥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오히려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모낭이 막혀 탈모를 더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이나 손톱으로 긁듯이 감는 건 두피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는 것이 좋습니다. 4. 탈모 샴푸 정말 효과가 있을까? 광고에서 이 샴푸만 쓰면 탈모 걱정 끝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탈모 샴푸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DHT 억제제나 모낭 재생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두피에 일정 시간 이상 흡수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탈모 샴푸는 두피 청결 유지, 자극 완화, 염증 방지 등의 목적에 더 가까우며 단독으로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5. 스트레스, 진짜 탈모의 주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낭세포의 성장 사이클이 중단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 모발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특히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엔 갑자기 동그란 탈모반이 생기기도 합니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탈모 예방에 중요하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6. 탈모약 평생 먹어야 할까?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같은 경구 탈모약은 DHT 생성 억제를 통해 탈모 진행을 늦추는 약입니다. 복용을 중단하면 억제되었던 탈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함께 복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끊거나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 기능, 성욕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탈모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모낭이 살아있을 때는 치료 효과가 크지만 모낭이 완전히 소실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이 보일 때, 즉 머리숱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시점에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시점이 6개월 늦어지면
회복까지 12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의심된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8. 모발 이식은 최후의 수단일까? 많은 사람들이 모발 이식은 정말 탈모가 심해졌을 때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탈모 진행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식을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모낭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고 생착률이 높지만 비용과 회복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시술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9. 식습관도 탈모와 직결된다.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두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백질, 아연, 비오틴, 오메가3, 철분이 풍부한 식품은 모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달걀, 연어, 견과류, 시금치, 콩류 같은 식품이 도움이 되며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10. 탈모는 감추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시대. 과거엔 탈모를 부끄럽고 감춰야 하는 문제로 여겼지만 요즘은 탈모도 관리하는 하나의 건강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탈모 전문 병원, 약국, 심지어 두피관리실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정보도 풍부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맺은 말. 탈모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심리,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이슈입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인터넷 속 루머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탈모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두피와 모발 건강하게 지켜냅시다.